안녕하세요. 육아한방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사쟁이 최미영 원장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한절기다 보니까 감기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간염성 질환이 있다 보니까 어른들보다는 아이에게 이게 증상이 심하고 특히 이제 좀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비동염이라든지 중이염으로 이게 진행이 돼서 합병증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폐렴으로도 가기도 합니다. 감기를 어떻게 하면 좀 예방할 수 있고 또 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감기가 이렇게 발병률을 보게 되면 연령별로 봤을 때 특히 태어났을 때 한 6개월 이전까지는 엄마에 대한免疫力에서 감기가 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뱃속 면역이 남아 있는 경우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보통 6개월 이후부터 한 만 2세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감기가 잘 걸리게 되는데 이때 어린이집 처음 간다든지 또 바깥 활동을 하면서도 더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들을 따라서 첫째들은 조금 그래도 이제 바깥 활동을 좀 덜 하다 보니까 돌 이후부터 좀 감기가 걸리는데 집에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둘째들 네. 아무래도 형이라든지 누나, 언니한테 감염을 받기 때문에 좀 이른 나이에 6개월 전후로 벌써 이미 감기에도 옮고 또 항생제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돌 때까지 아니면 두 돌 때까지 애들이 키가 정말 많이 크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때는 키만 크는 게 아니라 내부 장기로는 형성이 돼서 호흡기라든지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인데 이때 자꾸 장기가 걸리게 되면 호흡기가 되게 약한 아이가 될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계절적으로 봤을 때 뭐 한겨울이라든지 한여름보다는 이게 계절이 바뀌는 시기? 한절기라고 네네. 할 수 있는 밤낮의 기온차가 심한 이 한절기 때 감기가 자주 걸리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 건지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감기에 대한 치료 같은 경우는 이게 감기에는 특이요법은 따로 없습니다. 보통 항생제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가래를 삭히는 약이라 쓰기도 하는데 어머니들께서 특히 이제 항생제 사용을 조금 이제 꺼려하시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거는 써야 된다. 그렇지만 네. 아이가 체력이 좋고 컨디션이 좋은 애들은 항생제를 쓰더라도 빨리빨리 낫게 되는데 네. 문제는 면역력이라든지 체력이 약한 애들. 그렇죠. 이런 애들은 항생제를 쓰더라도 빨리빨리 잡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계속 문제가 쓰게 되거든요. 됩니다. 낫지를 그렇죠.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근본적으로 면역력이라든지 아이가 좀 약한 부분을 좀 잡아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감기가 걸리게 되면 이제 식욕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많이 안 먹는다고 억지로 먹이시는 어머님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체해서 와요. 감기로 처음에는 입원을 했다가 결국 마지막에 장염으로 그렇죠.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너무 강하게 먹이지는 마시고 소화가 잘 되는 거, 그 아기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해서 조금씩 먹이시는데 중요하게 또 이제 아무래도 항생제라든지 또 수분 섭취가 적어지다 보니까 변비가 올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또 설사를 할 수도 그렇죠. 있고요. 아플 때는 당연히 그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기를 예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감염을 차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감기가 걸린 애들이 보면 보통 이제 놀이방이라든지 문화센터? 아니면 문화센터, 그 뭐 키즈 카페?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옮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외부에 외부 노출이 되면. 노출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정류성 강한 감기에 쉽게 이게 접근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감기가 유행할 때는 조금 특히 이제 좀 외부 노출을 조금 노출을 피하시는 피하는 게 게 좋다. 네. 심할 때는 안 나와요. 근데 약간 이제 좋아졌어요. 근데 완전하게 낫지 않았을 때 그때 데리고 와서 감염을 시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감기는 손에서 입으로 간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감기가 유행할 때는 가급적이면 사람 많은 곳을 피하시고 네. 그리고 외출하고 집에 오셨을 때는 손도 씻고 양치질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감기 예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감기 예방의 첫 번째는 청결한 환경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는 이제 한방에서는 이게 형한 음냉즉 상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게 해석하자 보게 되면 몸이 찬데 차가운 것을 먹으면 호흡기가 손상시킨다. 손상한다. 네. 그래서 이제 차가운 기운이나 차가운 음식을 이제 가급적이면 좀 피하는 게 좋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상체 쪽으로 열이 많은 애들이 호흡기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항상 이게 덥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원하기 때문에. 찬 걸 자꾸 먹죠. 네. 찬 음료수, 아이스크림 이런 걸 입에 좀 달고 있는 아이들이 감기에 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저희가 이제 아이들 보게 되면 여름철에 더우니까 네.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그런 거 주스 같은 거 많이 많이 먹잖아요. 먹죠. 이때는 좀 괜찮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감기에는 노출이 안 되죠. 근데 이때 호흡기가 많이 손상하다 보니까 여름에 아이스크림 많이 먹은 애들이 가을 겨울에 이가 감기가라든지 또 열이 고열이 난다는 네, 데서 오는 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원에 다니는 애들 보게 되면 한동안 괜찮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겨울쯤 돼서 이제 자꾸 아프다고 해보게 되면 애한테 딱 그럽니다. 너 이번 여름에
아이스크림 많이 먹었지? 아니요, 저 하루에 한 개밖에 안 먹었는데 하루에 한 개 맞습니다. 뭐 두 개보다는 적게 먹었으니까. 그렇죠. 적게 먹었다고 얘기하지만 하루에 한 개도 아이스크림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감기가 걸렸을 때 과일을 네. 많이 먹는 경우가 생길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네. 평상시에 과일 먹는 거는 적절량 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과일도 상당히 차가운 음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감기가 걸렸을 때는 과일 먹으면 이게 콧물이라든지 가래가 잘 안 끊어집니다. 네. 그래서 감기가 걸린 중에서는 그때는 좀 차가운 그 과일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가운 우유도 좀 피하시고. 아, 그렇죠. 물도 가급적이면 미끈하고 따뜻한 물이 좋겠는데 그 애들이 그렇게 하나요? 가급적이면 너무 차지 않고 그 정도는 뭐 상온에 있는 물이라도 먹으면 다행입니다. 그 찬물을 정도는 안 좀 찾는 했으면 것만으로. 좋겠습니다. 네. 자, 이처럼 궁금한 육아 선물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혜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